자, 오늘은 두 가지 할 거예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있죠. 맞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분석, 문장 분석에 필요한 것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정법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정법 15분 만에 끝낼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자리가 뭘 지배한다? 자리가 품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이거 했었죠. 자, 두 번째,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영어의 동사 원형은 뭐예요? 자동사 또는 뭐라고? 타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 뭐라고? 합친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to, ing. 자, 이 동사 원형이 처음에 뭐라고? 일형식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일형식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누가 온다?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뭐다? 명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부사가 온다. 자, 이 동사 원형이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 뒤에 누가 온다? 보어. 이 동사 원형이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로 누가 온다? 목적어. 이 동사 원형이 사형식 수요동사, 즉 주다동사면 사람, 사물, 아니면 사물, 전치사, 사람. 그 다음 이 동사 원형이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자, 세 번째,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러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되게 명사, 동사, 주어 동사가 와서 문장이 길어져. 맞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명사로 문장이 길어졌다고 말쓰면 돼요. 전치사. 맞습니까? 자, 전치사, 그 다음에 전치사 또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하고 명사가 어떻게 한다? 이어주는 역할. 그게 누구다? 전치사. 자,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앞에 동사 오고 싶으면 to나 뒤로 ing가 와서 문장이 길어진다. 길어진다. 알겠습니까? 보통 ing가 올 때는 뒤로, 이렇게 ing가 올 때는 커마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길어집니다. 세 번째, 주어 동사 나오고 제차 주어 동사. 뭐다? 접속사. 그 다음에 의문사, 관계사. 오, 와서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3-1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3-2라고 할까요? 의문사. 자, 의문사. 뭐예요, 여기? 의문사 WH로 시작하거나, how. 이게 뭐다? 의문사죠. 근데, 선생님 이런 말 쓸게요. 관계사도 WH로 시작하거나, how네요. 같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자리가 뭘 지배한다? 품사를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만. 우리 영어의 자리값은 총 몇 가지 자리값이 있어요? 자리값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 맞습니까? 동사 다음이 뭐야? 명사. 명사 다음이 뭐라고? 형용사. 카마 앞은 뭐라고? 부사.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될까? 이렇게 하면 이해될까? 저 WH 하우는 누구는 의문사라고 부르고 누구는 관계사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자, 의문사는 뭐의 줄임말이죠? 의문, 대명, 의문, 부사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계사는 당연히 뭐예요? 응용하지 마세요. 관계, 대명, 관계부, 사의 어떻게 한다? 그냥 줄임말이에요. 근데 WH나 how가 또는 똑같잖아. 지금 WH가 어떨 때는 의문사로 쓰이고, 즉, 어떨 때는 관계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하는 명칭은 뭐예요? 위치. 동사 다음이 뭐라고? 의문사절. 무슨 절? 명사절. 명사 다음이 무슨 절이라고? 형용사죠. 개꿀이죠. 자, 볼게요. I, she,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죠? Where,
he was born. 그죠? 자, 여기서 쌤이 또 하나 추가하면 네 번째. 네 번째 말은 그렇고. 자, 의문사는 뭐다? 여러분, 여기서. 3-2라고 할까요? 3-2. 의문사는 뭐다? 그렇지, 제발. 의문사는 뭐다? 다른 거 하지 마.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다. 괜찮니? 괜찮니?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다. 자리가 뭘 지배한다? 품사를 지배한다. 이거 두 개를 알면, 여러분, 이거 두 개를 알면, 여러분이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관계대명사 있죠? 이미 7, 80% 끝났죠? 그 끝난 건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다 보여줄게요. 조금 난이도 있는 것 때문에. 오우. 쌤 잘못 썼네요. 이런 샹. 그 위에 거 쌤이 잘못 썼네요. 잘못 쓴 건 아니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오케이?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번호는 다 똑같죠? 맞습니까? 차이는 뭐예요? 요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걸 기준 문장이라고 해볼까요, 선생님? 이걸 기준 문장이라고 할게요. 에이, 참, 이거 위에 올릴 거야. 이게 기준 문장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때, where he was born이죠. 일단은, 좀 간단하게 찍어 놓읍시다. 이거 의문사죠. 의문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넣고. 이거 의문사잖아요. WH 하겠습니까? 그죠? 의문사는 첫 번째 뭐다? 얘 접속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 때 영어 배울 때 when, where, how 있잖아. who 이런 거. 이거 뒤에다 이렇게 그리는 순간 영어 끝난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who나 when이나 where를 고를 때 저 의문문이라고 해가지고 저 물음표 그리는 순간 어떻게 한다? 영어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미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 WH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예요. 저 물음표 안 그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연결하는 거죠. 동사하고 동사 연결했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리가 뭘 지배한다? 품사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한테 where he was born, 품사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자, 보세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where he was born 이렇게 쓸게요. where he was born.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만 썼어요. 이게 뭔데?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이게 주어로 쓰인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뭐로 쓰인 거예요? 보어로 쓰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 where he was born인데 이게 뭐야? 비동사가 아니에요. 비동사가 아니죠? 비동사는 보고 비동사가 아니면 뭐래요? 목적어, 타동사. 맞습니까? 그럼 명사절이죠. 감히 where he was born이 뭘로 쓰였는다라고 말하면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디에 위치에 있냐고 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얘 지금 누구 뒤에 쓰였어요? 딱 봐도 더 있잖아, 더. 더가 있네요. 그럼 얘 전체가 다 뭘로 쓰인 거야? 영어에서 명사를, 되게 영어 편한 거예요. 영어에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상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그렇죠. 형용사죠. 근데 걔가 주어 동사를 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 절. 그렇지. 어떤 새끼가 이걸 관계부사라고 해. 그러니까 네가 어려워지는 거야. 관계부사란 말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형용사 절이야. 근데 엄청 어려운 말 이걸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힘들어지는 거야. 세 번째로. 얘가 지금 뭐라 해? where는 장소죠. 장소를 나타내는 건 뭐야? 부사가 뭘 나타내요? 장소를 나타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치죠. 모든 정보가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모든 정보를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완벽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요.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1번, 2번, 3번 문장이죠. 3번 문장하고 1번 문장 똑같죠? 그죠? 이거 여러분 품사의 유연함을 아셔야 돼요. 품사의 유연함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where를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저건 뭘로 쓰인 거야? 동사 뒤에죠. 무슨 절이에요? 의문사 절. 의문사 절은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동사 뒤에서 동사 앞에 있어요. 동사 뒤에 있는 저게 비동사야, 비동사가 아니에요. 비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쟤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비동사는 뭐라 부른다? 그럼 우린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봐요. 이런 경우도 봐요. 그죠? 자, 근데 선생님 하나 더 알려줄까요? 하나 네 번째 써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 이런 거 써볼까요? 네 번째. 네?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되게 어렵게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이니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 뭐라고 갔다고 맨날 이렇게 외워 갔다고 배우잖아요. 그죠? 이해돼? 근데 왜 전사 플러스 명사는 왜 관계부사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잘 들어. 전치사하고 대명사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이게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자 어떻게 한다? 그냥 빠져나가서 뭐라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말이잖아. 언어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그지? 근데 왜 둘 다 써? 둘 다 완벽한 문장 써요. 둘 다 완벽한 문장 써요. 근데 왜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될까? 차이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4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선행사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시간의 명사이거나, 장소의 명사거나, 이유의 명사이거나, 방법의 명사라고 그냥 딱 선행사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논리야. 당연히 얘가 어떻게 한다? 4개의 선행사밖에 명사가 안 된다고. 장소, 방법, 이유, 시간. 알겠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굳이 관계사를 어떻게 한다? 안 써줘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지금 where를 어떻게 한다? 생략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고. 알겠지?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관계부사. 그건 뭐다?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선행사가 총 4가지밖에 없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 4가지 명사 빼고는 생략하면 안 돼. 근데 선생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잘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왜 생략이 안 될까요? 이거 선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선행사에 어떻게 한다? 제한이 없어요. 선행사가 장소, 방법, 이유, 시간 말고도 온갖 것들이 다 선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어쩌? 우리가 생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생략을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어예요. 알겠죠? 근데 생략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선행사가 무궁무진하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닥치고 생략이 안 돼요.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한다? 이거 생략 쓰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얘가 지금 타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얘가 뭐라고? 목적어.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명사인데 관계부사 where이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한다? the place. 장소가 있죠. 그럼 얘는 뭐다? 형용사절. 괜찮니? 자, 정리합시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관계부사 한 거예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관계부사 한 거예요, 지금.
음. 토요일에 나니? 토요일에 나니? 나니? 나왔어? 아니, 토요일에 내가 안 나오니까. 아, 그치. 제가 한 게 아니야. 제 기준에서 일찍 온 거야. 그러니까 두는 게 맞아야지. 6시부터 아니야? 6시? 6시, 8시 수특 했다고? 아, 이거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수특 하니까 어때? 수특해, 그러면. 야, 너 어디 가잖아. 그럼 절대로 있잖아. 자꾸 너를 누른다. 수특에서 다 맞으면, 수특에서 10문제에서 두세 개만 맞아. 그래도 잘한 거야. 그래. 너 그거는 뭐, 고등학교 3학년 전유물이야? 수학은 그러면 안 돼. 영어는 그래도 돼, 안 돼. 그렇게 보고 네가 중학교 3학년 지금 봐봐. 고등학교 지금 어떠냐? 네가 중3인데,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보는 느낌. 영어는 그렇게 놀아야 돼. 수학도 그렇게 놀 수 좋지. 선행은 그런 맛에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거 쌤 하다가 필 받아서 한 거예요, 지금.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관계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봐봐. 영상에 지금 올라가니까 필기는 영상에 다시 한번 더 보고 하셔도 돼요. 그죠? 자, 쌤 봐봐.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녀가 알고 있죠? 그죠? who, who he was there.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도 뭐야? WH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동사 뒤에 있으니까 무슨 절이에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쓰게 되면 she, 봐봐요. 한 남자를 알고 있어요. who is, who was there. 자, 거기 있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같은 who, 조금 차이는 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를 봐봐. 지금 이렇게 1번 봐봐. WH잖아요. 그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동사하고 동사를 연결해줘도 괜찮죠. 의문사는 뭐다?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 내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이거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르친다. 알겠지? 내가 5, 6학년한테도 관계되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알겠니? 6학년들은 예비 중이한테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어. 여기서 난 1번 말 안 쓰잖아. 무슨 관계대명사 이런 말 안 쓰잖아. 두 번째 봐봐. 누구 뒤에 있니 얘들아? 지금 a person이라는 명사 뒤에 있잖아. 명사 뒤에 쓰면 뭐? 그렇지, 형용사. 형용사인데 걔가 지금 뭘 달고 있다? 동사, 주어 동사를 달고 있지. 그래서 뭐라다? 얘를 형용사죠. 세 번째가 이건데, 잠깐. 후의 해석이 중요해. 후의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돼? 후. 우리 국어에서 후는 어떻게 해석해? 누가, 누구, 또는 누구는. 괜찮아? 이거 못하는 사람 없지? 우리말에 은는이가 뭘로 쓰인 거야? 우리말에 은는이가 주어. 영어도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세 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 역할 동시에, 형용사 역할 동시에 접속사 역할 한다. 우리 이걸 뭐라 한다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 예,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어렵니? 이게 여러분이 고생한 그 관계사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면, 저 자리 위치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할게. she. 쓰기 나름이야. the star. the movie. the movie 할게, movie.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한다? 그 영화를 알고 있죠? which.
They, we loved 한 영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볼게. 얘가 그러면 얘 who라는 건 1타 몇 피야? 하나, 둘, 셋. 1타 몇 피 역할을 하는 거야? 3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영어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란 말이야. 같은 말 두 번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뭘 안 쓰는 거야? 주어를 안 쓰는 거지.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이걸 졸라 어려운 말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지? 졸지 말고, 눈 뜨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무비, 영화죠. 선생님은 되게, 얘들아, 요게, 뭐,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서울인문계 A형 편입 문제야. 여기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돼, 얘들아. 달리 적용되지 않아. 알겠지? 한번 해석해줘? 이런 거 잘 들어라. 나는 중학생이니까, 나는 고1이니까, 선생님, 지금 너무 어려워. 진짜, 진짜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학원의 기준으로 내가 원장이잖아, 얘들아. 난 레벨을 열어놔. 알겠지? 가서 EBS 고3 거 듣고, 씨발, 졸라 깨져와. 괜찮아. 알겠니?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근데 10개 질문을 현익쌤이랑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내가 이해했다. 니들 중3 고1이야, 얘들아. 되게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어디 가가지고 있잖아. 중학교 3학년, 뭐, 학원 뭐해서, 뭐, 만점 맞았어요. 영어가 만점 받는 게 학원에서 그 중3짜리, 그 뭐, 중2, 중3짜리 모의고사, 저기 뭐 학교 시험에서 만점 받는 게 뭐가 중요해? 물론 엄마는 중요해. 알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안 중요해. 그 어디 가서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가서 씨발 1등 먹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전략적으로 인고 가라고 하잖아. 이 새끼도 공부 안 한다니까. 진짜 공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음중이 16반에 30명이잖아. 480명이거든. 걔네를 거기다가 이음고로 가려고 하잖아.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좋은 직장이 뭐예요?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 출퇴근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씨발 짱이에요.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짱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친구가, 지금 4급 공무원이거든요. 행정고시패스에서.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세종시에 근무해요. 미치죠. 주말 부부예요. 왔다리 갔다리. 근데 또 다른 친구 하나는 기재부, 기획재정부 근무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지금 과천에 근무하거든요. 걔 생각과 사상이 뭔지 아세요? 생각과 사상이. 출퇴근 시간이 10분이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걔는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 있어요. 그 맞은편 오피스텔에 살아요.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요.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 있잖아요. 대신 결혼도 안 했어요. 대신 차도 없어요. 근데 월세가 150이에요. 비싸죠? 진짜 비싼 거예요. 자동차 사고, 보험료 내고, 수리비 내고, 유지비 내고. 근데 내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죠? 근데 얘 좀 특이해. 얘는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좀 특이해요. 리니지에 미쳐가지고. 지금도 리니지에 미쳐있어요. 자, 롤, 배그 이런 거에 미쳐있어가지고. 하여튼 안 돼요. 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쌤은 무조건 다 열어놓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 부딪히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현익쌤이 EBS 지문 나눠주면 어떡해. 나 그냥, 물론 내가 여기서 난이도 낮춰줄 수도 있어요. 당장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께서 EBS 이런 거 막 하다가 있잖아요.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딱 지문 가서 보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읽히네, 이러면. 그럼 끝난 거예요. 쭉쭉쭉 읽히네. 근데, 내가 원장이잖아, 얘들아. 내가 업자잖아, 사업자잖아. 업자, 즉 내가 사업자잖아. 그지? 사업자들 특징이 말해줄까? 생각해봐. 우리 학원 다니면서 단계를 다 커리큘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수강이 계속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 등록이 길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모든 학원은 그렇게 되길 바래. 근데 선생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지금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있잖아요. 예비 5학년. 얘 수업하거든요. 얘 수업하는데 지금 뭐냐? 물어보니까 뭐, 파닉스 뭐 이런 거 해. 파닉스 안 가르쳐. 파닉스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발음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질질 끌지 않는다고. 알겠지? 바로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1, 2, 3, 4, 5형식 하고 있고, 바로 자리가 품사를 지배한다. 이거 하고 있고, 그거 하고 있어. 그래도 영어는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빠지지 말고, 쌤, 우량 커리큘럼은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만든 거잖아. 근데 다른 원장님들 있잖아. 뭐 좀, 레벨 좀 올라가려고 했잖아. 얘는 등급이 안 돼서 못 올라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등급이 좋은 놈이면요. 그 학원 안 가도 돼요. 다른 거도 잘하는 거 알겠습니까? 학원에 오는 이유는 등급이 낮은 애가 등급을 올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받아요. 저 낮은 등급 애들 안 받습니다. 씨발 꼴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해서 미안합니다. 꼴값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학원에 뭐하러 오는데요? 등급을 올리러 온 데잖아요. 근데 뭐라면 어떤 학원 가면 있잖아요. 원장 직강 수업은 등급을 뭐 예를 들어 1.5등급 이내는 안 받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1.5등급은 가르치기도 편한 거 아세요? 가르치기도 편한 거 아세요? 선생님 지금 주말에 대원외고 수업하잖아요. 문제를 선생님이 일부러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처음에 등록했을 때 4명 등록했거든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22명이에요. 대원외고 졸업해서 중경 외시 가잖아요. 가면 쪽팔린 거예요. 대원외고에서 중앙대학교 갔잖아요. 대원외고 꼴찌예요, 꼴찌. 가장 그 디폴트 값이 서성한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 정도 성균관대까지만 괜찮은 거고 서울대 가장 거기 서울대 한 50명 넘게 가니까 거기서 중경외시 가면 꼴찌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업 어떻게 한다? 그냥 난이도를 어떻게 한다?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난이도 뚜껑 열어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안 해요. 여기 친구들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같은 돈을 냈는데 안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한다? 더 추가로 수업 들려면 어떻게 한다? 수업료 더 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더 내라고 해요. 그죠? 우리 더 내요, 안 내요? 뭘 더 내요? 그냥 제발 오기나 좀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EBS 지문을 접해본다. 희한하게 학원은 그걸 있잖아요. 방해해요. 제한해요.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지금 당장에 고1, 모의고사 읽으면 해도 충분해. 그래야지 네가 고2 때 등록하고 고3 때 등록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했는데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학원 다니는 거 최소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학에 더 집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길 바래요. 왠지 알아요? 그래야지 선생님하고는 좋은 이미지가 남아요. 학원에 오래 붙들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대신에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다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또 가르쳐요. 어려운 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요거 지금 봐봐. 일단 요거 지금 WH잖아, 얘들아. 그지? 이 WH니까 지금 뭘로 쓴가? 의문사니까 접속사잖아. 두 번째. 얘가 지금 당연히 누구 뒤에 있어요? 영화 뒤에 있죠. 명사 뒤에 있죠. 그럼 전체가 무슨 절이에요? 직역, 말해 뭐예요? 형사절이죠. 근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위치는요, 자, 보세요. 사물이죠. 이게 사람이 아닌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괜찮은데, 겉은도 되고, 겉을도 돼요. 괜찮아요? 해석이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에요. 위치는 어떤 겉은도 되고, 어떤 겉을도 된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 원어민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뒷문장 봐야 돼요. 여기 주어가 있네요. 동사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로 쓰인가? 그러면 어떤 것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목관대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됩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볼게요. 요즘에 핫하신 분 있죠? 박지훈, 맞나? 박지훈 배우. 몰라요? 왕사남까지 몰라도 약한 영웅, 연시은, 모르니? 씨발, 이거 커튼 둘둘 말아가지고, 졸라 패가지고, 야, 약한 영웅 안 봤니? 약한 영웅 봐라, 알았지? 그거는 웹툰으로 봐야 된다. 그지? 효율적으로 때리는 새끼 아니야, 그지? 자, 볼게요. 박지훈 배우.
이게 선생님 아직 왕사람 안 봐가지고. 왕사람 봐야 되는데. 아, 봤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1000만 찍을 기세죠. 왕사람 못 봤어요? 아씨, 이거 왕사람 뭔지 아세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단종의 죽음이죠. 이야기 아세요, 이거? 자, 알려줄까? 수업할게요. 이거 재밌는데. 한 5분만 설명해줘? 자, 볼게요. 단종이 졸라 금수저예요. 골드 수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종의, 아버지가 문종이거든. 문종의 아버지가 세종이에요. 세종의 아버지가,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에요. 이방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방원이 첫째가 아니에요. 즉, 장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세종대왕 때 굉장히 조선이 엄청나게 편해지죠. 이 편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 와이프의 장인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이방원을 뭐라고 그러면 킬러 방원이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싹 다 뒤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말해서 외척 세력인데 이런,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세종대왕이 뭐예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근데 세종이 1, 2, 3, 4 중에 누구냐면, 세종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첫째하고 둘째가 어떻게 한다? 안 되거든. 세 번째가 왕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원도 장남이 아니고, 세종도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사이거든요. 유교에서 첫째의 첫 아들 있잖아요. 걔가 왕이 되는 게, 유교의 유교,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보면 최대 명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종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문종은 뭐냐면 적장자예요. 적장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남의, 그죠? 세종의 장남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문종이 또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근데 세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글 누가 창제했어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네, 세종대왕 단독 작품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후대 사람들이 설마 저걸 저 사람이 혼자 했을까? 아니에요. 진짜 동아시아 최대 천재죠. 근데 세종대왕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러니까 졸라 뚱뚱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공대생이에요. 카이스트 공대생 중에 최고의 공대생이에요. 근데 졸라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고기를 존나 좋아해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120kg 넘었다죠. 그러니까 졸라 뚱뚱한 카이스트 최고의 공대생인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과학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성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집대성합니다. 세종이. 알겠어요? 그런 세종의, 물론 세종은 컴플렉스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 천재들이 꼬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들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 문종인데 엄청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엄친아야. 그래서 그리고 문종하고 이제 아내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게 단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종이 2년 만에 승하하신다. 지금 돌아가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 문종이 있고 여기 수양대군이 있어요. 수양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대군이 있어요. 이 4명의 대군이 있거든요. 대군인데 단종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엄마도 왕비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다 돌아가세요. 부모님도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종 옆에 누가 있냐면 황보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보인 있고 여기 알고 있는 김종서가 있어요. 이 김종서가 병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종을 부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수양대군이 딱 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제 얘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어떻게 한다? 폐위시킵니다. 폐위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폐위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에 누가 그냥 한 명이가 붙어요. 한 명의 책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폐위시켜서 강원도 영월, 강원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영월에 청년포라고 있어요. 청년포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배를 보내요. 보내는데 여기서 그냥 살면 되죠. 살면 되는데 여기서 사육신하고 생육신이
있어요. 이분이 금성대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종의 그 와이프 있어요. 문종의 와이프. 그죠? 이름 생각나는데, 요렇게 세 사람이, 이 사육신하고 생육신, 그 다음에 금성대군, 왕비가 합쳐서 뭐라 하냐면, 단족의 복위, 즉 뭐냐면, 수양대군이 왕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한다? 복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요때 그 한 명이, 쫄아가지고 자기 장인한테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전 모의에 발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여기서 사육신은 왜 여기서 리스펙트를 받냐면 사육신 중에 송성문이라고 해요. 송성문. 당연히 이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있겠죠. 고문을 받는데 세조라는 그 무서운 사람 앞에 딱 꿇어앉아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조한테 이렇게 그때 당시 왕이죠. 어쨌든 왕권을 뺏었던 왕이잖아요. 그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정녕 이 나라가 나으리의 나라입니까?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뭐랑 말하면 똑같았냐면, 제가 보세요. 우리 현재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앞에 가서, 이재명 씨, 본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라고 말하고 똑같은 거야. 처벌받아, 안 받아요? 지금은. 이재명 씨는 왜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신하는? 전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조 앞에서 송성문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나으리. 이렇게. 그냥 어느 귀족처럼 부릅니다. 너는 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조가 거기서 빡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거열형을 합니다. 거열형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를 이렇게 소에다가 소 4마리로 각쪽 동서남북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소를 어떻게 한다? 다리, 이쪽 다리 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소가 각자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붕 뜨죠? 그리고 나중에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찢어지죠? 그걸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거열형을 시키고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이란 건 이게 삼족이라는 게 있죠. 위로는 뭐 거의 없죠. 밑으로 삼족이에요. 위로 삼족, 밑으로 삼족이거든요. 송성문의 손자까지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다. 소위 말해서 여기 아라역 입구에다 걸어놓습니다. 세조가 그만큼 독한 사람이죠. 삼족을 멸해요. 근데 대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시체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보통 우리가 그래도 죽으면 죄인이었지만 죽었으니까 뭐예요?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토막살인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찰에서 국가에서 무조건 뭘 찾아요? 시신을 무조건 찾아줘요. 우리나라만의 거의 뭐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신 수습을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그 저작거리 있잖아요. 길거리. 여기 아라역 앞에 이런 데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누가 단종이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종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세조가 직접 간 건 아니겠죠. 가서 뭐냐면 너 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설하고 두 번째 설인데 첫 번째 설이 뭐냐면 사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조선왕조 실력이 뭐냐면 세조 눈치를 졸라 봐요. 그래가지고 사약을 먹고 죽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결설인데 자결을 했다는 것도 너무 미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설이 뭐냐면 사약을 내리러 갔는데 사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사약을 거부했다고 해요. 거부하고 뭐냐면 활 있죠, 활. 활 10이 있잖아요. 그걸로 목을 감아요. 영화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목을 감아서 근데 이 목을 감는 게 감히 거기 있는 신하들도 이 사람이 진짜 레알 왕인 걸 알잖아요. 근데 못해요. 근데 단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아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영화 시작이죠. 죽었죠. 그럼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동강에다 던져요. 그때 당시 나이가 16세. 딱 여러분이 중상입니다, 중상. 던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시체를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근데 사람의 원한이 무섭죠.
시체가 보통 이제 물체가 되잖아. 피지컬이잖아요. 근데 그게 손가락 10개가 이렇게 시체 물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떠나가지 않아요. 기록이어야 돼. 억울한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엄흥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호장이거든요. 이 호장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지금 인천 서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좀 되는 거예요. 이 호장인 엄흥도가 새벽에 원래 자기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수의하고 관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쌤이 영화 안 봤습니다. 영화 안 봤어요. 저 볼 건데 그 자기 아들 3명 있어요. 아들 3명하고 가서 이 시신을 새벽에 수습합니다. 당연히 그 시신을 수습하는 거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겠죠. 세조의 명령이니까. 새벽에 몰래가 수습합니다. 근데 그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수습하러 산에 올라가요. 뒤에 보면 육육봉이라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땅이 너무 얼어가지고 땅이 안 파지는 거예요. 새벽은 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 막 파려도 안 되는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노루 한 마리가 그거 어떻게 한다? 노루 한 마리가 그 눈 오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그 노루가 도망을 가요. 그 노루가 도망간 그 자리가. 근데 그게 노루 새끼였어요. 조금 노루 작잖아요, 그죠? 그게 딱 단종의 몸이랑 똑같은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노루가 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 땅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거기는 눈이 없고 얼지 않았겠죠. 거기를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넣게 듣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면 있어요. 장릉이라고 있어요. 실제 그 장릉이 지금 현재 저는 단종 대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뭐 단종 왕의 무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묻자마자 이 어몽도하고 세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라집니다. 여기서 700리 정도, 700리, 그때 당시 700리면 강원도 영월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울산까지 내려가요. 울산이면 여기서 그 강원도 영월에서 울산까지 한 280km 되거든요. 280km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중간에 동학사라고 있어요. 동학사에서 누굴 만나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요. 생육신 중에 한 명 김치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뭐냐면 단종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아들들이 뿔뿔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러다가 200년 후에 이제 영조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역사다. 그래서 그 대유학자인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유학자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단종을 어떻게 한다? 명예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 어몽도라는 사람을 국가에서 찾아내서 이 사람을 기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송시열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송성문이라고. 아까 그 거열력으로 찢어 죽었던 그죠? 사육신 중 한 명이라고. 이해돼요? 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역사는 논리예요. 그냥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안 해주니까. 자, 그렇게 송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성씨를 바꿔요. 원래는 엄씨가 아니라 여기서는 박씨로 바꿉니다. 그래야지 삼족을 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묘비석에 우리가 엄씨다라는 거 표시가 있어요. 찾아냅니다.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엄씨 집성촌이 있어요. 저기 우마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엄씨만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씨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엄씨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엄씨는 전부 다 어몽도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원에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엄씨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니까 강원도 영월이래요. 삼척이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어디라고? 울산. 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김씨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엄씨는 그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는 이제 고고고 여기서 좀 첨언을 하면 문종의 왕비가 그죠? 단종의 엄마죠. 세조의 꿈에 나와요. 실제 그 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꿈에 나와서 뭐라냐면 네가 내 새끼를 죽여?
그러면 내가 너의 새끼들을 다 걷어가겠다 이래요. 실제로 세조의 자식들은 다 요절합니다. 즉 일찍 죽어요. 17살, 19살 다 죽어요. 그리고 꿈에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세조가 평생 동안 뭘 겪냐면 피부병을 알아요. 심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개빡쳐가지고 이 왕비의 어떻게 한다 무덤을 파요. 실제로 파서 불 질러라 그래요. 근데 불 질러라고 하는데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천둥번개가 쳐요. 꺼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꺼내라고 해요. 꺼내서 곡괭이로 치니까 곡괭이로 치니까 안 부서져요. 무섭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바다에다 강에다 버리라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둥둥 떠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곳에만 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저거를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하겠다. 저 시신도 누가 나중에 또 거둬요. 그건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단종도 누가 있냐면 부인이 있어요. 단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때 난 일찍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이 1년밖에 안 됐죠. 이제 남편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세조가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죽이고 싶어요. 단종의 부인도 죽이고 싶죠. 근데 단종의 부인은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을까? 이미 자기가 명예가 십창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첫 번째 십창이 난 것도 있고, 두 번째 여인을 죽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종과 단종의 그 왕비죠. 단종 부인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이에 그 자녀가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 못된 게 왕비였잖아요. 왕비면 성골이나 진골 정도 되잖아요. 노비로 신분을 격화시켜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노비면 무조건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역을 하지 않는 노비로. 그래서 궁녀들이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 딸려 나오는데 궁녀들이 동량을 해가지고 이 단종의 왕비, 단종의 아내죠. 아내에게 어떻게 한다? 왕비죠. 아내에게 어떻게 한다? 먹을 걸 주다가 나중에 그 단종의 그 아내분이 염색이죠. 여기 말하지 옷 같은 거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입에 풀칠을 해요. 근데 특이한 거 뭐냐면 이분이 세조가 먹고 살 만한 집하고 먹고 살 만한 식량을 엄청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단종의 와이프, 즉 아내는 이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알바하고 자기가 어떻게 조그만 사업해서 먹고 산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이 단종의 와이프 왕비가 84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5명의 왕을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세조가 죽는 거, 그 밑에 연산군까지 다 보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영화는 대충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이제 영화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죠? 갑자기 개소리가 길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가정법 30분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 뭐냐라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가정법에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직설법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 컨디션이에요. 요게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은요. 그러면 실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뭐라고? 실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unreal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unreal condition.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실제가 아닌 상황.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필기는 좀 있다고 해요. 필기는 좀 있다고. 자, 필기는 선생님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말할 때죠. 맞습니까? 말할 때, 또는 행동할 때죠. 행동하거나 행동할 때, 우리가 인간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현재 말하거나 과거에 말했거나. 맞습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미래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미래 단독 시제는 있어, 없어요? 없어. is가 있고 was가 있지. 있어, 없어요? 없어.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 현재 아닌 과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닌 상황을 말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한다면 한 시제를 뒤로 보냅니다. 뭐라고요? 한 시제를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고. 그래서 야, 너 말이 지금 이상하다. 문법적으로 틀리게 하거나, 잘 들으세요? 문법적으로 틀리게 한다. 아니면 한 시제를 문법적으로 고의로 틀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뭐라고요? 한 시제를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아,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실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언제라고? 현재인데 어떻게 한다? 실제가 아니라 한 시를 뒤로 보내서 뭐 쓴다? 과거가 되는 거야. 이제 말할 시점이 과거잖아요. 이거 실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이야. 뭐다? 그러면 had pp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가정법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아직 쓰지 마세요. 가정법을 잘못 배운 게 뭐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배워요. 그럼 과거죠. 물어볼게요. 과거 사실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모든 초등학생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뭐라면 그것을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응? 왜? 그러면 이걸 강사한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왜? 본인도 암기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할게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상황이 언제라고? 현재라고. 근데 한 시제 뒤로 보내서 뭐가 된다고? 과거. 이게 뭐라고? 자, 그럼 내가 if 쓸게요. 자, if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가 주어 나오고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됐죠. 동사를 뭐 쓴다고? 이제 무슨 동사 쓴다고? 네, 과거 동사 쓴다고. 근데 비동사도 인칭과 관계없이 무조건 뭘 쓰냐면 were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I was가 아니고 I wer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교수님들 견해는 뭐냐면 언어 인지학적 구조상 가정은 2인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라면, 내가 아이언맨이라면, 아,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아, 나 수학 잘했으면, 수학을 못하는 나, 잘하는 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인지학적 구조상 2인칭 가정밖에 안 된다라고 주창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지만 또 어떤 교수님들은 고의로 문법을 틀리게 쓴다. 그러니까 I was잖아요. 근데 I were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 뭐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뭐다? 현실에 없는 얘기다. 속된 말로 구라다. 맞습니까? 그래서 I were로 쓴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내가 현실에 없는 얘기야. 가정법이야.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고의로 문법을 틀리게 쓴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가 will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시를 뒤로 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would, could, might죠. should는 빠진 지 오래됐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게 되면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기 있던 과거동사 뭐가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간 건데, would, could, might를 우리가 하면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영어의 대문칙을 지켜줘야 되겠죠? 저 과거동사가 뭐가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되겠죠? 이 되고,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예요. 원은 B. 괜찮아요? 우린 얘를 뭐란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하는 시점이 과거예요. 한 시에 뒤로 보내면 뭐다? had pp라는 어떻게 한다? 과거 완료가 있어요. 자, if 주어 나오고 어떻게 쓴다? 네, 똑같이 쓰면 돼. had pp라고 쓰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한번 나오죠. 주어, would, could, might. 자, 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도 그대로 넘어오라고 했죠? 여기도 어떻게 했나? 그대로 넘어와야 돼, 안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되겠죠? 근데 had pp인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줘야 되니까 원래는 had pp인데 모양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얘가? had pp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괜찮아요? 자, 다시. 지금 얘 현재죠? 얘 다 현재고 얘도 현재죠? 다만 자신감이 떨어져서 저렇게 표현할 뿐이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과거니까 어떻게 한다? 그때 또는 과거에 해석을 할 때 그때 또는 뭐라고? 과거에 이렇게 해석한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자, 얘를 우리 뭐라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됐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말이 맞나 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전 그때 합격했을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다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3년 전 그때 합격했을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3년 전 그때 합격해, 그죠? 근데 볼게요. 3년 전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합격했을 텐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끝났어요. 정확하게 10분 걸렸어요. 필기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 문제 풀 거예요.